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타임즈는 당시 만 16세였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그래미 시상식에서도 빌리 아일리시라는 만 18세의 가수가 주요 4개 상을 휩쓸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의 표심이 이번 총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만 18세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고 이와 같은 선거권 확대의 의미와 함께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청북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팀의 나은정 장학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오른쪽으로 대성고등학교 조경천 사회과 선생님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왼쪽으로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은범 홍보담당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오길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을 갖게 된 우리 만 18세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신문이나 뉴스 같이 많은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체들도 접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학연 지연이나 뭐 그런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시각으로 깔끔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투표권이 주어지는 건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로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대이기 때문에 선택이 옳지 않다, 20대이기 때문에 성숙하다, 이런 얘기는 오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20살하고 1살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공약 같은 것도 제가 잘 안 받거든요. 사실 선거권이 없어서. 근데 선거권을 이제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 맞는 그런 공약을 찾아서 뽑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모의 투표 같은 게 위법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게 안 됐더라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더 나은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모의 투표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다 아직 고3이니까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투표권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약간 그런 인식 같은 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너희가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들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너희의 견해를 확립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너의 견해를 역설할 수 있는지 그렇게 좀 활동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책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나눠주거나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학이나 아니면 취업에 관한 문제가 좀 민감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청년 실업률이나 아니면은 저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세대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환경을 좀 더 생각해 주시는. 코로나가 좀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외부에 좀 질병이나 그런 거나 외부에서 위험이 올 때 바로 대처해서 국민을 좀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이 높고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을 뽑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만의 공약을 세우지 않고 좀 변화하는 교육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래를 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들을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만 18세 유권자들의 아주 똑부러진 목소리를 직접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4월 총선부터 이제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이제 선거권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또 영상도 보셨으니까 또 생각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민주주의의 씨앗이라고 한번 표현을 봤는데요. 네. 네, 왜 그 이유는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등학생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더불어 선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저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햇빛, 양분, 물이 필요하듯이 네.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기에 저는 민주주의의 씨앗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민주주의의 씨앗. 바로 옆에 계신
장 학사님 받아주시죠. 네, 저는 학생들 진짜 인터뷰 보면서 굉장히 기특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정말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흔히 미성숙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른들은 미성숙한 존재로 학생들을 바로보고 너희들은 아직 잘 몰라, 뭐 그냥 공부나 해 이런 식의 그 편견과 오해가 있을 예. 수 있는데 아이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저렇게 시민으로서 행사할 권리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가슴 벅찹니다. 우리 제 왼쪽으로 담당관님. 네, 저는 그 18세 새내기 유권자의 책임감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 진정한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내가 선택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름만 유권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책임감 있는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책임감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 교수님. 저는 학생의 시민화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18세로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드디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이제 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으로서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길이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많은 분들 이번에 선거권 연령이 좀 낮아졌다라는 건 아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이게 만 18세가 되면서 선거권을 부여받는 우리 18세는 몇 명이나 되나요? 정확한 인원은 그 선거인 명부가 작성돼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나이스 시스템에서 추출했을 경우 네네. 약 4,600명대 정도의 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충북 도내. 예, 충북 도내입니다. 그렇죠. 네. 예. 전국적으로는 한 전국적으로는 보도 자료에 따르면 14만 명 정도라고 14만 하는데요. 명 정도. 예. 그렇군요. 사실 이제 그 동안에는 선거 연령이 어떻게 변해왔나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담당관님께 좀 여쭤보죠. 네, 우리나라의 그 선거 연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21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0년도 20세로 좀 낮춰졌고요. 2005년 8월 선거법이 개정되어 다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 1월 다시 개정이 되어 현재 18세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계속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것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뭐 세계적인 추세에 들어가는지 어떻습니까? 네, 이미 16세에 오스트리아나 스코틀랜드, 브라질 이런 국가들에서는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18세는 전 세계 국가의 88.8% 이상이 이미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가 발달되었다고 보고 있는 OECD 국가를 비교해서 볼 때도 대다수가 18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이제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는 게 고등학교 재학 중에 선거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예.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 OECD 국가 현재 37개국 중에서 한 35개국의 자료를 통해서 볼 때 25개 국가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10개 국가 정도만 이제 졸업하고 나서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뭐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본격적인 토론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제 역시 학교까지 정쟁이 장이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 쉽게 얘기해서 교실이 뭐 정치판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먼저 다들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자유롭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사실 정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정치와 관련이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교실과 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실 속에서 정치를 가져와서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견이나 차이를 민주적인 제도와 틀 안에서 학생들이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생의 미성숙과 관련해서는 뭐 만 18세 학생이 만 19세가 된다고 뭐 극적으로 정치적 성숙성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여러 미디어 쪽에서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정치권에서는 뭐 지역주의를 조장한다거나 아니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핀다거나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정치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으로서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게 우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실의 정치판 뭐 이런 단어에서 떠오르는 게 예. 정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잘못된 오해 내지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정치사의 이제 비극 때문에 그렇긴 했겠지만 너무 터부시한 것이 아닌가. 예, 너무 그 정치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또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 뽑는 그 절차도 선관위에서 지금 지방선거 총선하는 거가 거의 같은 절차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총선에서 아이들이 이 정책들이 내 삶과 얼마나 결부되어 있는지 이거를 갖다가 깨닫는 계기가 돼서 아까 어떤 학생 인터뷰한 것처럼 정책을 보고 공약을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잘 실천해 가는지를 보면서 자기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정말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를 꿈꿀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일단 현장에 직접 계신 두 분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좀 하고 계신데 두 분도 어떻게 같은 의견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체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선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체 고등학교를. 예. 전체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또 알기 쉽게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이제 선거 전에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렇게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요즘은 그 선거법이 워낙 깐깐해서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유권자들도 자칫 잘못 휘몰아치면은 이제 선거 사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 현장에서 좀 우려하는데 그게 한두 번의 그런 교육으로 충분히 좀 될 수 있다고 좀 판단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은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당장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18세 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첨언 드리자면 지금 저희 교육청과 이제 선관위가 연계해서 도내 84개 고등학교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런 학교들을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그게 이제 개발 중이고요. 2월 말까지 완료돼서 저희에게 공문이 올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교육 일정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정치판으로 변질될 것이다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금 교재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금 직접 전체 고등학교의 그 교육 교재 자체도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요즘 학생들 유튜브 많이 보기 때문에요. 그 선거 교육 영상을 지금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 같은데 현재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고등학교를 직접 다 찾아가서 알기 쉽게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교육의 측면을 이게 강조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유권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낙관적으로.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이신가요? 교사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편향적인 교육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사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제공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잠깐 보면 선거법은 18세 유권자에게 주어졌는데 적용이 되었는데 학교 학칙을 살펴보자면 아직도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든지 뭐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학칙에는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맞춰서 이렇게 선거법과 함께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될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교육에 대한 사회과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사회과 교사의 83.9%가 선거 교육에 효과가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그리고 관련 자료의 부족 그다음 진도 부담 때문에 선거 교육을 꺼리고 있다고 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거 관련된 사회과 교과서를 살펴보면 뭐 정치 참여, 정치 과정, 선거에 대한 내용이 있긴 있지만 그 비중이 사실은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그 내용도 청소년의 삶과 괴리된 또 이론 중심, 지식 중심에 치우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 일선의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뭐 선거 UCC를 선거 UCC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선거 관련 캠페인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후보자들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거나 나름대로 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선거 교육에 관련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자료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기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선거가 2달 앞으로 이제 다가와 있습니다.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도 있겠습니다만 잘 모르겠다라고 답답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게 이제 남았을지 이제 어쨌든 하향 18세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선거 캠페인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어도 예. 그게 법적인 용어가 학생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예, 그래서 아까도 중앙선관위에서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요즘 10대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 만들어내신다고 했는데요. 네. 예, 그런 것들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위반 사례를 그러니까 위반 사항을 저지르지 예.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10대 아이들이 지금 학교 다니는 네. 학생들이 학생 자치 활동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자치와 연계해서 학생들 스스로 뭐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투표를 행사를 독려하는 뭐 이런 UCC 같은 걸 학생 자체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첨언하면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정치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선거 교육을 해야 될지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것을 어떤 범위까지 선거 정치 활동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느 범위까지 선거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허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선거 교육의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또 처음으로 이제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만큼 투표라는 것이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이번 선거에 한번 꼭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그 개정에 맞춰가지고 그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 기준을 이미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선거법 위반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난 2월부터 그 고등학생 유권자 전용 그 선거법 상담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 드릴 겁니다. 1390번이요. 그렇군요. 음. 네, 오 교수님 어떻게 저도 보시나요? 덧붙여서 선거법을 준수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선관위나 여러 교육부나 혹은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 자료집이나 매뉴얼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자료집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는 교육을 선관위 직원분들도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인지하셔가지고 수업 시간이나 학교 활동에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선거권이 주어지게 된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매우 소중한 권리라는 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3이니까 학업 부담이 있어서 뒤로 자칫 이렇게 미룰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후보자를 뽑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을 해서 능동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이와 아울러서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의 공약을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해서 내가 뽑고자 하는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좀 관련시켜서 자기 삶과 연결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선거권 특히 뭐 불법사항, 준수사항 이런 것만 안내를 할 게 아니라 실제 투표장에 갔을 때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모의 훈련 같은 거를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 지금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로 이 선거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의 모의 선거 교육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일단 이 자초지종부터 좀 들어야 되겠네요. 이게 그 자체가 좀 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일반 유권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의 투표라고 하면은 모의라는 부분이 이제 가상의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 지금 질의한 부분은 이 모의 투표 자체가 실제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선거일이 이미 좀 가까워졌기 때문에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더욱 커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건 내용상에 좀 분명히 좀 하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실제 정당 입후보 예정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선거가 또 임박한 시점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들으셨는데 뭐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현재 후보자를 입후보한 사람들을 가지고 모의 투표를 하는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하나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교육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면에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현재 입후보 후보자가 아니라 예. 과거의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선거정보 도서관이라는 사이트가 선관위에 있습니다. 예.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과거의 그 공약이나 정책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과거의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들을 대상으로 모의 선거 투표나 이런 걸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공약을 가지고 분석하는 활동을 실제 학생들이 해봐야 예. 구체적으로 자기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라 할지라도 실제로 있었던 정당, 실제 후보자를 그렇게 해버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정당 쪽이나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그래서 저는 선관위에게 질문을 예. 드리고 싶은데 실제 그 해 입후보한 사람들을 겨냥을 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인지 과거의 모든 정책이나 후보자를 모두 반대한다는 건지 지금 오 교수님은 과거는 실제 네. 있었던 거를 해도 될 것 같다는 네, 된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질의한 내용이 실제 정당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교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잖아요. 네, 근데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위반 소지가 있다 하는 부분이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입후보자 한 사람도 그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도 또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도 모의 선거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미국 같은 데서. 아, 실제 후보를 네, 가지고요? 실제 후보자 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선관위에서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생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 후보자의 그 공약 말고 내가 제안할 수 있는 공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걸로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네 정책 제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되고 우리 동네에서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하게 지역 사회에 필요한 문제가 뭐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뭔데 그럼 나 같으면 내가 후보자라면 이런 거를 제안해 보겠다. 이런 거를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조 선생님까지 듣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주의 교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 스웨덴,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모의선거 교육이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 절차를 사전에 숙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실 정치 및 선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제도거든요. 이걸 왜 선관위에서 모의 선거를 불허하는지 사실은 너무 정치 논리로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현재 실제로 입후보한 후보 정당을 그대로 갖다 놓고 모의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 여러 나라 사례들이 실제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의 선거를 실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뿐만 아니라 관과 함께 협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과 함께 협력한다는 건 무슨 의미시죠?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민간 단체가 협력해서 모의 선거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그리고 사실 선관위도 사실 유권자 이번 불허 결정 이전에 시민단체 주도로 모의 선거를 진행했는데 그때 이제 중앙선관위 입장은 본선거 개표 이후에만 모의 선거 결과를 발표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와서 시민단체들이 협력해서 모의 선거를 진행했거든요. 정작 이제 유권자가 돼서 만 18세 학생들이 유권자가 돼서 그런 선거 교육이 필요한데 불허하고 필요 없을 때는 허용하는 것은 역설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가 이런 모의 투표를 실시했을 때는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유롭고 소수에 그치는데 학교에서 실시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학교 수업이나 학교에서 바로 많은 애들이 수혜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투표하는 학생들이 모의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고 실전에 가서는 자기의 의지로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라도 이제 우려를 함으로써 사전 선거 여론조사가 된다. 예. 이렇게 판정을 예, 내린 예,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유의해서 공약을 분석하는 정도에 그치고 투표 결과까지는 만약에 안 나간다면 예. 공약 분석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책 공약이 학생의 삶, 자기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분석을 해야만이 학생들이 실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선관위에서 이렇게 우려를 해서 막는다면 제대로 된 시민교육이나 선거교육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아까 우리 학생도 말했습니다만 어른들하고 달리 저희는 학연 지원에 전혀 그런 거 없다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러니까 저희 뭐 20살 이상의 유권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뭐 정당 정책 분석을 하는 교육을 받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한참 숙고해서 투표장을 가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걸 교육을 어디까지를 진짜 교육을 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기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교육 정도.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이제 학교에서 안내해주고 더 정확하게 이걸 떠서 직접 이 앞에까지 갖다 줘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선관위에서 이번에 그 찾아가는 선거교육 부분의 내용 중에요. 예. 직접 이제 이 투표권, 선거권의 소중함도 일깨워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 후보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그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평소에 이제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예. 이제 해야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교육을 할 겁니다. 어떻게 후보자 정보를 찾고 예. 어떻게 정당의 가치나 이념 아니면 정당의 정책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학생들이 쉽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강의 내용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거 예. 사이트를 들어가 봤을 때 홈페이지도 다소 복잡해서 어디를 열어봐야 될지 약간 조금 이렇게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자기 구 안에서 해당되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후보자도 봐야 되고 정당도 봐야 되고 공약도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많습니다. 공약을 열어봤을 때도 조금 용어가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게 공약이 포괄적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공약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 후보들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정말 이 18세 고등학생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공약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라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거를 수업 시간에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학생들이 훨씬 더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시민교육 차원에서의 선거교육은 후보자의 공약을 이렇게 밀도 있게 분석하고 학생들과 함께 토론도 해보고 이런 과정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더 개정할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예, 좀 염려되는 부분이면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특히 이 사회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관심 많으시고 지금까지 실천을 해오셨는데 지금 공무원 정치 중립의 의무 그리고 선관위에서 교사들에게 이제 위반 사례 예시라는 걸로 보도 자료를 낸 자료에 의하면 그 학생들에게 어떤 정치적 그러니까 특정 정파나 아니면 특정 정당이나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발언하는 그거는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어느 맥락에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한 게 그런 기준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해오셨던 분들도 이번 선거법을 위반 이런 사례가 나가게 되니까 오히려 해오셨던 교육도 지금 주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무원 정치 중립의 의무라는 거를 도대체 수업에서 토론, 토의 교육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를 정치 중립으로 볼 것인지 어떤 부분을 볼 것인지 그러니까 이 정치 중립이 정치적 진공 상태는 아니잖아요. 예. 모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와 견해를 보여줄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거를 교육 기술적으로 또 교육 방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거에 대한 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보이텔스바흐 협의라는 걸로 나오게 된 거고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 교화나 이런 거 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
현실 세계에서도 논쟁을 띈 거는 이 수업 안에서도 논쟁을 떼야 된다. 예. 그게 바로 이제 교부모 정치 중립의 의무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행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함의가 없이 지금 18세 선거권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선거법 선관위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선거법 위반 사례에 그런 거를 넣어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이제 제도하고 실제하고 그럼 괴리가 있다는 얘기가 결국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뭐 의기소침이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실제 좀 그런 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도 선거 교육이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게끔 하고 선거의 어떤 절차나 방법을 알려준 데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예.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후보자를 철저히 면밀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저는 선거 교육이자 유권자 교육이라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모의 선거는 사실 그 전 단계예요. 선거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선거 절차 방법을 알려주는 수준에 머무는 건데 이것까지도 사실은 선관위가 불허한다면 사실 더 선거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좀 유권자를 올바르게 시민으로 만드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관위가 좀 더 모의 선거를 좀 교육적 차원에서 좀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선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기본 원칙들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거와 덧붙여서 저는 먼저 교원의 정치적인 중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때 중립이라는 해석을 조금 바르게 해야 되는데 예. 정치적인 주제를 아예 다루지 말아야 중립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주제를 다룰 때 어떤 정치적인 편파적인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이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교사도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교사가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논쟁적이거나 정치적인 주제를 교실 환경에 가져왔을 때 그 논쟁적인 상황을 그대로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교사가 좋아하는 편향적인 거에 강조를 한다든지 그 입장만 제시하면 이게 편향적인 교육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논쟁적인 다양한 입장을 교실에 노출을 시키고 학생들이 각 입장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탐구를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면 편향적인 교육이라 이렇게 말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도 유지해야 되고 또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또 동시에 학생들의 선택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까 이제 지금 방금 교수님들 오셨고 우리 선생님도 결국 이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이 선거 교육과 관련된 수업 시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좀 잘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만 18세 선거권이 예, 통과가 예. 된 거고요. 지금 모든 학교가 2월 달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인데요. 교육과정 그 새학년 준비 기간이라고 그래서 교육과정 협의 기간을 갖습니다. 예. 그 새학년 준비 기간에 이제 그 1년치 교육 계획을 짜게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권고하는 사항은 첫 번째 이제 교과에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주로 사회과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지만 사회과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선거 캠페인 로스톤 같은 걸 나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제안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한번 이제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중요한 뭐 소중한 한 표 행사하자라는 그런 뭐 캠페인 같은 거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장 재량으로 계기교육 주간을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단 권장했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 네네. 가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뭐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들, 뭐 피켓을 들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선거운동도 가능한가요? 지금 현행 법상에서 어떻습니까? 네, 그 선거법에서 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한다든지 이런 거를 뭐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제한되는 규정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 기간에 그 2개 이상 교실을 연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연속이면은 한 개 교실 들어갔다가 조금 쉬었다가 가는 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연속이라고 네, 하시니까 그 부분이 쉬었다 가더라도 또 선거운동을 해서 그래요? 또 간다고 하면요, 예. 위반이 됩니다. 이게 연속이라는 게 참
해석을 어떻게 될지 참 어렵네요. 2개 이상 교실을 뭐 어. 연속적으로 방문하면은 다음 날 해당이 가는 됩니다. 거는 네. 다음 날 가는 건 예. 괜찮냐고. 다음 날 가는 것도 계획하에 다음 날 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연속이니까. 예.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일반 유권자들도 사실 정말 이게 모르는 게 많은 게 선거거든요. 그래서 학생 유권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게 많을 것 같고 이제 뭐 요즘은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들로 이제 많이들 이제 이 정보들을 많이 좀 취득을 하는데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 같은 것들 몇 가지 좀 더 알려주시죠. 예. 네, 그 학생도 그 만 18세 유권자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18세 고등학생은 선거일인 4월 15일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거운동 당시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럼 뭐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네네. 해드리겠습니다. 예. 가져오신 그림을 보면서 함께 좀 듣겠습니다. 이게 예, 이제 꼭 18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네, 그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입니다. 예. 그 평상시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에 그 후보 동영상을 올리거나 그리고 요즘 SNS 많이 하죠. 네네. 예,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뭐 블로그 같은 데도 선거운동 글이나 동영상 같은 걸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는 좀 더 이제 선거운동 방법이 확대가 됩니다. 예.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에게 직접 지지를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공개 장소에서 대화하는 방법으로 예. 누구누구 좀 찍어달라 이런 식으로 지지 호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보자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 예, 얘기를 일반 유권자가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전화를 걸어서 지지 호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권자가 되면은 그 정당이나 후보자 측의 요청에 따라 그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렇게 이제 평상시와 법정 선거 기간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가능한 선거운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 사실 이제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그 도내 4천여 명 그 이제 이번 투표 권리를 갖고 있는 학생들 18세 중에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야말로 정말 또 학교 바깥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돼 있을까요? 예, 도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 4,6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약 4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이제 도청 산하에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예, 그곳에서 이제 그 선관위와 연계해서 또 역시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 교육처럼 예, 역시 그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선거법 안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18세 선거권이 갑자기 돼서 이걸 자꾸 4월 15일까지만 선거 교육으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그 초점이 학교 밖 이렇게 나누시지 말고 미래 세대의 정말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청소년이라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도청 그리고 유관기관 시민단체 함께 다 이 학생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부터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상에서 보면 몇몇 그 시민단체에서 모의 선거 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저는 정말 그게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올해의 사자성어로 내고는 시우지와 정말 때맞춰 내리는 아주 적절한 분피와 같은 그런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 선생님 뭐 학교 안에 계십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런 교육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의 사례처럼 공익재단이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관 협력하에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 중에 제가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은 모의 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의 선거에 대해서 불안 입장을 내린 게 상당히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10개의 교육지원청이 모두 다 행복교육지구라고 혁신지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행복교육지구에 그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여러 분과가 있어요. 교사 분과, 학부모 분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청소년 분과가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 분과에 어떤 그 교육지원청을 보면 청소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학생들이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돼서 함께 활동을 해요. 그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다른 각도에서 사회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지원청 산하의 그 행복교육지구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기네들 그 청소년 문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군수 후보자를 초청해서 토론회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때 그 선관위에 문의를 했을 때 학생들이 직접 질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질의 목록을 써서 그 학부모들에게 그걸 드렸고요. 그래서 네. 학부모 위원들이 그걸 대신 질의를 했고 거기에 플로어에 예, 학생들이 오디언스로 앉아 있었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지금 당장 투표권은 없지만 내가 나중에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자를 지지할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잘해나가고 있는지 매니페스토를 실천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런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제도권 학교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청소년들이 만약에 사업장에 몸을 담고 있다면 사업장에 권고를 해서 선거교육을 의무화해서 이수하도록 이렇게 해서 선거의 뭐 준법 사항이라든지 또 어떻게 구체적인 정보를 듣도록 반드시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모두 다 핸드폰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관련 기관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선관위 사이트라든지 또는 선관위 사이트 중에서 이렇게 선거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방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안내해 주면서 예. 좀 후보자의 공약을 보라고 안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는 유튜브 방송이나 SNS나 이런 방송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 매체에 공익 광고 형태로 이렇게 선거의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담아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광고 홍보자로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라든지 예. 함께 이렇게 출연을 하면 훨씬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직접적으로 선거에 대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캐릭터 이름까지 진짜 인기 있는 캐릭터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 뭐 선관위에서도 그 펭수를 활용한 예.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겠네요. 예. 자,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쨌든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그걸 따라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좀 격차 있지 않느냐. 이 결국은 기성세대의 책임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학생들의 그 나타나는 표심을 영향받는 건 결국 그 후보들 기성세대가 될 텐데 이 학생들 교육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불증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도 좀 앞서서 18세로 선거연령 조정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까지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네 분 다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예. 저는 학생들을 시민적 주체로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시민 교육의 철학이 부재한 게 가장 그런 시민교육 철학이 부재하고 예.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시민교육의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선거법도 너무 학생들이나 교사의 선거교육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식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학교 현장에 대해서 혹시나 너무 정치화되지 않을까, 학생들이 선전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민주시민, 학생들의 시민적 주체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이런 민주시민 교육의 철학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생들한테는 이 모든 배움이 자기의 삶과 어떤 부분에서 연결되는지 그런 걸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재구성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4월 15일까지만 선거교육으로 보시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 이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선택으로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미래를 새로 만들어가고 창조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육청도 올해 첫 원년으로 선거 교육 사례들을 발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는 당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선관위나 교육청 그리고 각 학교 가서 최대한 그 선거 전에 협조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그 선거 교육을 끝마쳤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 교육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진짜 4월 15일 하고 그게 또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일본의 경우에 15년에 20세에서 18세로 낮추게 되었는데 네. 두 해나 이렇게 낮췄지 않습니까? 그게
인구 분포의 대표성의 불균형을 조금 해소하려고 그렇게 낮추게 된 거고 예. 그래서 1년 유예 기간을 둔 것도 있는데 실제 10대들의 투표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치게 나왔어요. 일본의 경우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갑자기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네.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권이 주어진 것을 정말 어렵게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투표장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10대들은 무엇보다 인터넷 검색 능력이나 정보 활용 능력이 우리보다 기성세대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근데 주의할 게 너무나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동원해서 올바른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나름대로 미디어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분별 있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약들이 혹시라도 허위 공약이 아닌가 이런 것도 예. 분별해내면서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세상을 위해서 어떤 공약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걸 좀 판단해내는 이런 사고력 교육이 저는 되게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많은 말씀을 짧은 시간에 들었습니다. 마무리 말씀 한 분씩 좀 짧게 듣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부터 자연스럽게 좀 들어가죠. 예. 민주 시민의 교육 철학에서 시민들을 학생들을 성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이런 시민적 주체성 하에서 합법적인 틀과 제도 안에서 학생들이 마치 스포츠 경기나 아이들 얘기하듯이 학교 속에서의 다양한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저는 이 18세 선거권 부여가 의미가 있을 네. 거라 생각하고요. 민주 정치의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 교수님, 마무리 말씀. 저는 좋습니다. 지금 시민교육 차원에서 선거교육을 할 때 무엇보다 지금 급한 거는 합의 원칙이 마련되어서 정치권에서 혹은 합의 원칙이라는 것은 보수 진영과 특히 진보 진영 간의 합의 원칙이 마련되어서 학교 현장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들어와야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독일이나 이렇게 우리 영국에서는 이런 합의 원칙을 마련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합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거교육이 정말 선거만을 후보자를 뽑는 과정만으로 좁게 보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큰 틀 속의 하나로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보면 학교 민주 시민 교육 진흥 조례가 우리나라 전역의 13개 교육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선거 교육에 대해서는 크게 규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례뿐만이 아니라 시행령도 적절하게 만들어서 민주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예. 네, 저는 그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투표 참여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는 그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18세 이상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공직선거를 하는 그 18세 새내기 유권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선거에 관심을 갖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 박사님,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논의된 장벽과 난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뤄가리라 해내리라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기관과 그리고 민관이 모두 협력해서 학부모님들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은 태어나는 것이고 시민은 길러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청소년들, 우리 특히 만 18세를 맞는 이런 청소년들이 생애 첫 선거에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소신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도록 남은 짧은 기간 동안 더 보완할 것 보완하고 교육할 것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